그날 한강대교 난간 위에서 내 손을 잡아준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내 인생을 구해준 사람에게 내 남은 인생을 함께하자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차가운 빗줄기가 머리카락을 적시고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유진은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한강대교 난간 위 그녀는 까만 원피스 차림으로 서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2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강물은 어둠 속에서 검게 일렁이며 그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끝나겠지.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는 태준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경영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야. 난 이런 실패자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회사가 무너지고 가족이 떠나고 친구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7년간 피와 땀으로 일구었던 드림테크는 이제 빈 껍데기만 남았고 함께 일했던 직원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혼자.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난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서 계시면 위험합니다. 유진은 흐릿한 시선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검은 우산 아래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얼굴에 약간 굽은 어깨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낡은 티셔츠와 구겨진 청바지 차림이었고 한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남자는 우산을 내려놓고 천천히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범했지만 눈빛만은 따스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을 더듬는 것이 분명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내 인생은 끝났어요. 회사도 잃고 남편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었다고요. 유진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살아계시잖아요. 살아있다는 건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유진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살아서 뭐해요? 나는 실패자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요. 남자는 잠시 당황한 듯 침묵했습니다.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주머니에 넣었다 빼기를 반복했습니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유진은 무심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외로워 보였습니다. 평범한 얼굴, 촌스러운 옷차림, 약간 구부정한 자세. 그렇지만 그의 눈빛만은 진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부도 잘 못했고 번듯한 직장도 없어요. 그냥 시장 안에서 어머니와 함께 작은 만두집을 운영해요. 남들이 보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죠. 남자의 말에 유진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래도 살 이유는 있더라고요. 어머니와 함께 만두를 빚으면서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볼 때, 그럴 때 작게나마 행복을 느껴요. 남자는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불과 한 걸음의 거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우스울 수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의 말은 어설펐지만
유진은 그 속에 담긴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듯 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그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유진의 질문에 남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대답했습니다. 백민호라고 합니다. 시장 안에 순자 할머니 손만두라는 가게. 아, 그냥 만두집 하는 사람입니다. 민호는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유진은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백민호 씨, 왜 저 같은 사람을 신경 쓰세요? 이 세상엔 훨씬 중요한 일들이 많잖아요. 중요한 일이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세상에 무엇이 중요한지는. 그저 비 내리는 밤에 혼자 서 있는 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뿐이에요. 빗방울이 계속해서 두 사람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유진은 망설이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으시면 저희 가게에서 따뜻한 만둣국이라도 한 그릇 드시고 가실래요? 어머니가 끓인 만둣국은 정말 맛있어요. 세상 고민이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르겠네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분명 매일 만두 반죽을 하고 설거지를 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만둣국 한 그릇 드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손가락이 민호의 따뜻한 손바닥에 닿은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정말 없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함께 찾아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민호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그는 멋진 말로 그녀를 위로하려 하지 않았고 거창한 희망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찾아보자는 제안이었지만 그 진심이 유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그녀를 난간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내려놓았던 우산을 다시 집어 그녀의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유진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어색한 미소로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먼저 비를 좀 피하고 따뜻한 것 좀 먹어요. 그러면 세상이 조금, 아주 조금이라도 달라 보일지도 모르죠. 유진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빗속을 함께 걸었습니다. 한강대교에서 멀어질수록 유진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방금 무엇을 하려 했는지, 그리고 이 평범한 남자를 따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골목길을 돌아 작은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비 내리는 저녁에도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중앙의 오래된 건물 앞에 순자 할머니 손만두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작고 소박한 가게였고 간판 글씨는 약간 발해 있었지만 창문을 통해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민호가 문을 열자 하얀 머리를 단정히 틀어 올린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밀가루 반죽을 하다 말고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누구니? 많이 젖었네. 어서 들어와. 할머니는 별다른 질문 없이 젖은 두 사람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지금 무슨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작은 만두집에 따뜻한 공기가 마음을 이상하게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민호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일단 옷부터 갈아입어야겠다. 뒤쪽 방에 옷이 있으니 가져다 드려라.
그리고 따뜻한 만둣국 한 그릇 내오너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뒷방으로 향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유진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단 한마디였지만 유진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가만히 있어 주었습니다. 잠시 후 민호가 옷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되었지만 깨끗한 운동복 한 벌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것을 건네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제 옷이라 좀 클 텐데. 죄송합니다. 다른 게 없어서. 유진은 뒷방에서 젖은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둣국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먹어봐. 이거 먹으면 세상 고민이 다 풀린다니까. 순자 할머니의 말에 유진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그녀는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한 입, 두 입. 맛있는 만두를 씹으며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순자 할머니의 말에 유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와 민호는 그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색하게 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순박해 보이던지 유진은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 우리 집 위층 방이 비어 있으니까. 할머니의 단호한 말에 유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절할 힘도 다른 곳으로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유진은 순자 할머니네 만두집 위층 작은 방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오늘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지요. 이렇게 정유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반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이상한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밀가루와 고기를 반죽하는 특유의 향기였지요.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지만 곧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낯선 만두집의 2층 방에 있었습니다. 일어났니? 내려와서 아침 먹어야지. 아래층에서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주방에서는 민호와 할머니가 분주하게 만두를 빚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어딘가 서툴러 보였고 할머니가 종종 그의 만두를 다시 고쳐 접었습니다. 앉아서 이거 먹어.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말고 푹 쉬어. 순자 할머니는 유진 앞에 만두와 따끈한 미역국을 내놓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저기, 괜찮으시면 여기 계셔도 됩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말을 할 때마다 살짝 더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유진에게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고 그저 그녀가 필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묵묵히 챙겨주었습니다. 그런 소박한 배려가 유진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야심찬 CEO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꿈꿔온 소프트웨어 회사를 창업해 7년 만에 100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중견 기업으로 성장시켰지요.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중이었고 남편 태주는 마케팅 이사로 함께 일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프로젝트의 연속적인 실패와 투자 유치의 어려움으로 회사는 급속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영 실패 때문이라고 자책했고
남편 태주는 그런 그녀를 더욱 비난했습니다. 내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난 처음부터 반대했잖아. 태준이 이혼을 요구하며 던진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짐을 싸서 떠났고 며칠 후 이혼 서류를 보내왔지요. 회사도 남편도 모든 것을 잃은 유진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가씨, 이리 와봐. 내가 만두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줄게. 순자 할머니의 말에 유진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할머니는 밀가루 반죽을 하며 유진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웃음에 마음이 움직였지요. 만두는 딱 봐도 누가 마음으로 빚었는지 알 수 있어. 마음이 흔들리면 만두도 삐뚤어지거든. 유진은 서툴게 만두피를 들고 할머니가 알려주는 대로 따라 해보았습니다. 처음 만든 만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만두도 찜통에 올려 익혔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 인생도 마찬가지야. 한번 실패했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란다. 할머니의 말에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실패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삐뚤어진 만두도 맛있게 익어 누군가의 배를 채우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그런 유진의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항상 어머니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평범한 아들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중퇴하고 어머니의 병환 때문에 가업을 이어받았다고 했지요. 읽을 책이 있으면 틈틈이 꺼내보는 것을 제외하면 특별한 취미도 없어 보였습니다. 유진이 보아온 화려한 세계의 남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유진은 조금씩 만두집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을 청소하고 식재료를 다듬고 손님 테이블을 닦았지요. 작은 일들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민호는 그런 그녀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말이 별로 없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어려워하거든. 학교에서도 발표 같은 거 하면 항상 얼굴이 새빨개졌지. 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해. 어느 날 순자 할머니가 유진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말에 유진은 고개를 돌려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굽은 어깨와 낡은 앞치마 차림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너도 이제 좀 밝아졌구나. 처음 왔을 때는 얼굴이 하얀 봉선화 같았는데 순자 할머니의 말에 유진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이곳에서 한 달 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이상하게도 떠날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만두를 빚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고 저녁에는 할머니 민호와 함께 식사를 하는 소박한 일상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오늘도 유진은 점심시간에 북적였던 손님들을 떠올리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2달 가까이 이곳에서 지내다 보니 손님들의 얼굴도 익숙해졌고 주문도 거의 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유진 씨, 민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는 항상 그녀를 부를 때면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것처럼요. 네, 내일 장 보러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민호의 제안에 유진은 잠시 놀랐습니다. 그는 평소 말수가 적고 혼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장을요? 제가 도움이 될까요? 아, 그게 어머니가 요즘 허리가 안 좋으셔서 그리고 유진 씨가 만두 재료에 대해 더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민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의 귀끝이 붉어지는 것을 보니 분명 할머니의 지시가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함께 가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일찍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민호는 평소와 달리 이곳에서는 자신감 있게 움직였습니다. 여기저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능숙하게 가격을 흥정했습니다. 여기 부추는 우리 단골 손님이 키우는 거예요. 농약 안 쓰고 유기농으로 재배한대요. 민호가 뿌듯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유진을 한 상인에게 소개했습니다. 아주머니, 이분이 요즘 우리 가게에서 일하시는 유진 씨예요. 아이고, 참 예쁘구먼. 여자친구야? 상인의 질문에 민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우리 가게 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에이, 아깝네. 우리 민호는 일만 하느라 여자친구 한 번 안 사귀더니. 민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둘러 다른 가게로 향했습니다. 유진은 그의 당황한 모습이 오히려 귀여워 보였습니다. 시장 구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잠시 길가에 있는 작은 공원에 들렀습니다. 민호는 벤치에 놓인 짐을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세요. 그가 내민 것은 붕어빵이었습니다.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붕어빵이었지요. 시장 다니실 때 항상 먹고 싶어 하시던데. 유진은 놀랐습니다. 그녀가 언제 붕어빵을 쳐다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붕어빵을 나눠 먹으며 잠시 쉬었습니다. 민호는 예전보다 말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릴 적 이야기, 학교에서 겪었던 일, 만두집을 운영하면서 있었던 재미있는 손님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사실 학교에서 늘 놀림 받았어요. 말도 더듬고 공부도 평범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어려워요. 민호가 문득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 앞에서는 왠지 편안해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래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유진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화려한 사무실에서 머리 좋고 말 잘하는 남자들과 일하던 그녀에게 이 수줍고 어색한 남자의 진심은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귀가 길에 민호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진 씨, 잠시 이쪽으로 올래요? 그는 강변으로 향하는 작은 길을 가리켰습니다. 유진은 의아했지만 따라갔습니다. 잠시 걷다 보니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한강은 처음 유진이 서 있던 다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웠지요. 제가 매일 아침 여기 와요. 장 보러 가기 전에. 민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유진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솔직히 많이 무서웠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했어요. 그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지금도 매일 여기 와서 감사해요. 유진 씨가 제 손을 잡아주셔서 그날 밤 유진 씨가 저를 따라와 주셔서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민호가 자신을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민호는 오히려 그녀가 자신의 손을 잡아준 것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야죠.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우리 둘 다 서로에게 감사하면 되겠네요. 민호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의 웃는 모습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진은 점차 자신의 삶의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민호와 함께 가게 청소를 하고 할머니와 만두를 빚고 손님을 맞이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 할머니가 유진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오래된 비법이 하나 있는데 너한테 가르쳐 주고 싶구나. 할머니는 유진을 데리고 주방 깊숙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집 된장이야. 30년 넘게 내가 직접 담궜지. 이 된장으로 만드는 만두 소스가 있는데 우리 가게의 비법이란다. 할머니는 유진에게 조심스럽게 된장을 내어주었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 넌 이제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 할머니의 말에 유진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창업과 회사 운영으로 바쁘게 지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은 할머니에게 배운 비법 소스로 특별한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빚은 만두를 민호에게 내밀었을 때 그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는 그 어떤 상장이나 상패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을지도. 민호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그의 솔직한 반응에 유진은 이상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수억 원의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보다 더 큰 성취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진은 민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할머니의 병환으로 중퇴하고 가업을 이은 것, 틈틈이 경영 관련 책을 읽으며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주변 상인들의 회계장부를 무료로 봐주는 착한 일을 하는 것. 그런 점들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특히 그가 틈틈이 쓰고 있는 만두집 경영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을 때 유진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매일 판매량과 재고, 손님 반응, 날씨에 따른 매출 변화까지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경영자의 시각으로 보면 아마추어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그 성실함과 노력은 어떤 전문가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민호 씨, 혹시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느 날 유진은 용기를 내어 민호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영 지식을 활용해 만두집의 메뉴 구성과 가격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와,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유진 씨는 정말 똑똑하시네요. 민호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는 유진의 제안을 곧바로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덕분에 만두집의 매출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새로운 단골 손님도 생겼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순자 할머니의 건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요즘 들어 자주 피곤해 하셨고 허리 통증도 심해졌습니다. 유진과 민호는 번갈아 가며 할머니를 간호했습니다. 괜찮아. 늙으면 다 이런 거야. 할머니는 언제나 웃으며 두 사람의 걱정을 일축했지만 유진은 할머니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가 잠든 후 민호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가 걱정돼요. 민호의 말에 유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 한번 모시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가 병원을 싫어하세요. 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가신 후로 민호의 눈에 슬픔이 비쳤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먼저 그의 손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함께 설득해봐요. 할머니는 우리 두 사람의 말이라면 들으실 거예요. 민호는 놀란 얼굴로 유진을 바라보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오랫동안 그렇게 포개진 채로 있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아침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아직 영업시간 전이었기에 모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문을 열지 않. 민호의 말이 중간에 끊겼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유진을 발견하고는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진 씨, 드디어 찾았군요. 그 말에 유진은 얼어붙었습니다. 남자는 박인호였습니다. 그녀의 회사 법무팀에서 일했던 직원이자 절친한 친구이자 비서였던 서지원의 남편이었지요. 인호 씨, 어떻게 여기를? 인호는 지친 표정이었지만 유진을 발견한 기쁨에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몇 달째 찾고 있었어요. 모든 지인들과 가능한 장소를 다 뒤졌습니다. 말씀드릴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민호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다가오자 인호는 급히 손을 들었습니다. 민호는 키가 크지도 않고 체격이 좋지도 않았지만 유진을 지키려는 듯한 그 모습이 묘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유진 씨와 안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유진은 민호를 안심시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예요. 민호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이었지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정황을 눈치채고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오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으니 천천히 나눠보세요. 난 들어가 있을게.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간 후 인호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유진 씨,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우선 지원과 태준이 그들이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유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지원은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절친한 친구였고 회사에서는 그녀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준, 그녀의 남편이자 회사의 마케팅 이사였지요. 무슨 말도 안 돼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호는 걱정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인호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모해서 회사를 무너뜨렸어요.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을 방해하고 자금을 빼돌리고 유진 씨가 모든 책임을 지게 만든 거죠. 인호는 증거가 담긴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미 2년 전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고 유진의 회사를 파산시킨 후 해외로 도피하려는 계획이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원의 노트북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곧 해외로 떠날 예정이에요. 유진은 마치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비난하고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모든 시간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가장 신뢰했던 두 사람의 배신이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이었지요. 민호는 조용히 일어나 유진의 어깨에 담요를 둘러주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유진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인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회사의 주요 계약들이 왜 갑자기 무산되었는지, 투자자들이 왜 등을 돌렸는지, 모두 두 사람의 계획이었어요. 태주는 회사 내부 정보를 빼돌렸고, 지원은 그것을 이용해 거래처와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배신당했는지 실감했습니다. 한때 그녀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두 사람에게 돌이켜보니 모든 정황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왜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인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지원이 모든 걸 속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진 씨는 늘 저에게 공정하게 대해주셨죠.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세 사람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호는 회사의 상황과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설명했고, 유진은 USB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새벽녘 인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증거는 모두 드렸으니 이제 결정은 유진 씨 몫입니다. 그가 떠난 후 유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호는 그녀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무슨 결정을 내리든 저희는 유진 씨를 지지할 거예요. 민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유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며칠 동안 유진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인호가 준 USB의 내용을 몇 번이고 확인하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만두를 빚다가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유진의 옆에 앉았습니다. 결정했니? 유진은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내가 여기 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단다. 내 눈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어. 그리고 지금 내 눈에는 결심이 보이는구나. 유진은 감동했습니다. 할머니의 통찰력은 놀라웠습니다.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제자리를 되찾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는 길이야. 내가 도망치러 온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단다. 잠시 쉬러 온 거지. 유진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민호 씨는 걱정 마. 내가 잘 말해줄게. 우리 민호는 이해해 줄 거야. 할머니는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 여기는 언제나 내 집이야.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민호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그는 예상대로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언제 떠나실 건가요? 오늘이요. 더 미룰수록 어려워질 것 같아서.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웃어 보였습니다. 잘 될 거예요. 유진 씨는 강한 사람이니까. 유진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소박하고 따뜻한 남자를 떠나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호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함께 만두 좀 빚을까요? 민호의 제안에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방에서 나란히 서서 만두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서툴렀던 유진의 손놀림은 이제 능숙해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런 그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유진 씨는 이제 진짜 만두 장인이 되었네요.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유진은 만두피 위에 소를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유진 씨 스스로의 노력이죠. 민호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우연히 스쳤고 그 순간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그들 사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민호 씨, 유진이 말을 꺼내려 할 때 할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 만두를 빚고 있구나. 내가 도와줄까? 순간이 깨졌지만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만두를 빚으며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특별히 자신의 비법 소스를 넉넉히 만들어 유진에게 주었습니다. 가끔 이걸로 만두 빚어 먹으면서 우리 생각해. 할머니의 말에 유진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떠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유진의 작은 가방을 들어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진한 포옹으로 유진을 배웅했습니다. 꼭 다시 와. 알겠지? 네, 할머니. 꼭 다시 올게요. 유진이 문을 향해 걸어갈 때 민호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유진 씨. 그녀가 돌아보자 민호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길에서 드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만두들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어느 누구도 더 이상의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갔고 민호는 그녀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유진은 인호가 제공한 증거를 가지고 법적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회사를 되찾기 위한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태준과 지원은 이미 회사의 자금 대부분을 빼돌린 상태였고 중요한 정보들을 삭제하거나 조작해 놓았지요.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 직원들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고 투자자들에게 진실을 알렸습니다. 인호의 도움으로 두 사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하나둘 모아갔지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정 대표님. 예전 회사의 개발팀장 김준호가 유진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준호는 태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다 해고된 상태였지요. 그는 자신이 몰래 백업해둔 회사 데이터를 유진에게 전달했습니다.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준호의 말처럼 많은 직원들이 상황의 이상함을 느꼈지만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며 태준과 지원의 계략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간의 지난한 법적 싸움 끝에 마침내 법원은 유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태준과 지원은 회사 자금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해외로 도피하려던 중에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회사 드림테크를 되찾게 되었지요. 축하합니다. 정 대표님. 정의가 승리했네요. 변호사의 말에 유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승리했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7년간 키워온 회사는 산산조각 나 있었고 신뢰했던 사람들의 배신은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는 직원들과 함께 회사를 재건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녀의 복귀 스토리는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고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선 여성 CEO라는 타이틀로 여러 기사에 실렸습니다. 바쁜 나날 속에서도 유진은 종종 만두집을 떠올렸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민호의 묵묵한 배려가 그리웠지요. 특히 밤이 깊어 혼자 사무실에 남았을 때 민호가 건네준 만두의 맛이 입안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민호 씨는 잘 지내고 있을까?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몇 번이고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려 했지만 매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떠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고 그들은 이미 일상으로 돌아갔을 테니까요. 한편 만두집에서는 민호가 매일 유진의 소식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녀가 회사를 되찾았다는 뉴스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왜 연락 안 하니? 보고 싶을 텐데. 순자 할머니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유진 씨는 이제 성공한 사업가예요. 저 같은 만두집 주인과는 세계가 너무 달라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 사람 마음은 그런 게 아니란다. 민호는 매일 아침 강변의 그 언덕에 올라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유진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유진이 준 만두 비법 레시피는 소중히 간직했지만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함께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용기를 내어 유진의 회사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유진이 잘 지내는지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반짝이는 유리창의 고층 건물 앞에서 민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침 회사 정문에서 유진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서들과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지요. 역시 다른 세계 사람이구나. 민호는 쓸쓸한 마음으로 돌아서려는 순간 유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하지만 민호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 유진은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민호 씨, 유진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만두집 근처까지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작은 가게는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지요. 창문 너머로 민호와 순자 할머니가 만두를 빚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진은 가게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제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공한 CEO로서의 유진과 작은 만두집의 일상은 너무나 다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달 후 유진은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중요한 미팅이 끝난 후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주목하는 가운데 유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여 일상적인 경영을 맡기고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집중하려 합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진이 회사를 되찾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러운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는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일선에서 물러나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하려 합니다. 유진의 설명에 직원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유진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사 경영과 함께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유진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익숙한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 손만두 간판이 보이자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정말 돌아가도 될까? 유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반겨줄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녀의 공간이 남아있을지.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유진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지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그대로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유진 씨?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씨. 오랜만이에요. 민호는 급히 손을 털고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그는 잠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서 오세요. 그의 태도에는 반가움보다는 어색함과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평범한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공손하게 행동했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유진은 민호의 달라진 태도에 당황했지만 그가 안내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차를 내오며 최대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의 말투는 예전의 따뜻함이 사라지고 공식적이었습니다. 유진은 마음이 아팠지만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냥 인사드리러 왔어요. 모두 잘 지내시나 궁금해서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을 닦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는 지금 시장에 가셨고 곧 돌아오실 거예요. 대화는 어색하게 이어졌습니다. 예전에 함께 웃고 이야기했던 두 사람이 마치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형식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호는 계속해서 유진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고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잘 되고 있나요? 뉴스에서 봤어요. 회사를 다시 되찾으셨다고. 민호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많은 일이 있었지만 다행히 잘 해결됐어요. 유진은 민호의 눈빛을 읽으려 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의 마음을 쉽게 읽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대한 벽이 그들 사이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무언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잠시만요. 국물이. 민호는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유진은 그가 일부러 자리를 피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민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손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손님. 그 단어가 유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예전에 그녀는 이 만두집의 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녀를 그저 손님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우리 좀 이야기해도 될까요? 유진이 진지하게 물었지만 민호는 국물에 집중한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유진은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제가 왜 돌아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민호는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유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궁금하죠. 하지만 그의 말이 끊겼습니다. 유진은 그가 하려던 말을 기다렸지만 민호는 다시 국물을 저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유진 씨는 이제 큰 회사의 사장님이잖아요. 여기 이런 작은 만두집에 무슨 볼일이 있으실지. 그의 말투에는 자기 비하와 거리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민호 씨, 제가 떠난 뒤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이렇게 저를 대하세요? 유진의 직접적인 질문에 민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주방 도구를 내려놓고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저 현실을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현실이요? 민호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유진 씨와 저는 서로 다른 세계 사람이라는 현실이요. 유진 씨가 돌아간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곳이 유진 씨가 있어야 할 곳이니까요. 유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호는 그녀가 떠난 후 자신과 그녀 사이의 차이를 더 크게 느끼고 그 간극을 메울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민호 씨, 그건 당신의 생각일 뿐이에요. 제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는 제가 결정해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 앞에서 유진 씨를 봤어요.
비서들과 직원들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요.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유진 씨는 그런 세계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걸요. 유진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인사도 없이 가버리셨어요? 왜 저에게 말을 걸지 않으셨어요? 민호는 창피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야, 좋은 물을 샀다. 이걸로 새로운 만두소를. 할머니는 말을 멈추고 주방에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진아.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달려와 유진을 꼭 안았습니다. 이게 웬일이니? 우리 딸이 돌아왔네. 할머니의 진심 어린 환대에 유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적어도 할머니는 그녀를 여전히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럼. 근데 왜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왔어? 미리 알았으면 맛있는 거 준비했을 텐데. 할머니는 유진의 손을 잡고 주방을 나와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민호는 주방에 남아 계속 일을 했습니다. 우리 민호, 차는 드렸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 손님 접대도 제대로 못하네. 내가 금방 맛있는 만두 만들어줄게.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거 말이야. 할머니는 주방으로 향하며 민호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왜 그렇게 멀리서 있니? 우리 유진이가 돌아왔잖아. 민호는 할머니에게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유진 씨는 손님으로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와는 다른.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유진에게 돌아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호가 좀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 유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지난 6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회사를 되찾은 과정, 태준과 지원이 받은 처벌, 그리고 회사의 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민호는 주방에서 일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유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얼마나 용기 있게 모든 것을 이겨냈는지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신과 그녀 사이의 간극을 더 크게 만든다고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만두를 내오자 유진은 반가운 마음에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 이 맛이 그리웠어요.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집 만두가 최고지. 민호야, 너도 와서 같이 먹자. 민호는 주저하다가 할머니의 강한 시선에 마지못해 테이블로 나왔습니다. 그는 유진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민호 씨도 드세요. 유진이 만두를 권했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아까 먹었으니까. 식사가 끝나고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또 찾아올게요. 할머니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 좀 더 있다가 가지. 다음에 더 오래 있을게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유진은 할머니를 포옹하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저 이만 가볼게요. 민호는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하고 싶은 것이 가득했지만 그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유진은 민호의 차가운 인사에 마음이 아팠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유진이 문을 나서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그러니? 우리 유진이가 돌아왔는데. 어머니,
유진 씨는 그냥 인사하러 온 거예요. 이제 그분은 다른 세계 사람이에요. 우리와는.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유진이가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유진 씨는 이제 성공한 CEO고 저는 그저 만두집 주인일 뿐이에요. 우리는 너무 달라요. 할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매길 수 없는 거야. 내가 그걸 모를 줄은 몰랐다. 할머니는 실망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이 천천히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를 따라가 모든 것을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이게 최선이야. 유진 씨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그녀를 보내도 괜찮은 걸까? 민호는 복잡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의 모습이 골목 끝에서 사라졌지만 그녀의 향기는 여전히 만두집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가게 문을 닫은 후 오랜만에 한강변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유진을 처음 만났던 그 다리 근처였지요. 비는 오지 않았지만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강물은 어둠 속에서 잔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보같이 왜 그랬을까? 민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이 돌아왔을 때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지 지금 와서 생각하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과 그녀의 세계가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그것이 그녀를 밀어내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한편 유진은 회사 일을 마무리하고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넓고 화려한 거실이 그녀를 맞이했지만 그곳에는 이상하게도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통을 꺼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준 된장이었지요. 유진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걸로 만두 소스를 만들어 봐야지. 유진은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하고 야채를 다듬고 된장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이제 제법 익숙해져 있었지요. 하지만 만두를 빚을 때마다 민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조용한 미소, 서툴지만 따뜻한 배려, 그리고 오늘의 차가운 태도, 왜 그렇게 변했을까? 유진은 혼자 만두를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맛은 좋았지만 할머니네 만두집에서 먹던 것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분명 같은 재료,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는데도 말이지요. 아마도 그곳에는 가족의 온기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 날 유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이사님, 제가 얘기했던 새 프로젝트 시작할게요. 한 달 정도 자리를 비울 예정이니 잘 부탁드립니다. 통화를 마친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1시간 후 유진은 익숙한 시장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지요. 그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만두집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와 함께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번에는 그의 눈에 기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진 씨, 안녕하세요, 민호 씨. 또 왔어요. 유진은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할머니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허리에 좋다는 파스인데.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받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거리감을 두려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진 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지금 낮잠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나중에 다시 올게요. 유진이 돌아서려 하자 민호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 그러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금방 일어나실 거예요.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차라도 드실래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좋아요. 민호는 차를 내오며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제와 달리 유진의 눈을 마주치려 노력했고 간간히 질문도 했습니다. 회사는 잘 돼가고 있나요? 네, 다행히 많은 것들이 정리되었어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유진은 민호가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 같아 기뻤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돌아온 진짜 이유를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요. 프로젝트요? 민호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네. 전통의 맛을 현대에 담다라는 프로젝트예요. 한국의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일이죠. 민호는 눈을 크게 뜨고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와 무슨 관계가? 유진은 긴장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호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이곳에서 지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대대로 이어온 정성과 진심이라는 것을요. 유진의 진지한 말에 민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의 만두와 비법 소스는 30년 넘게 이어온 전통이자 예술이에요. 저는 이런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하고 싶어요. 민호 씨와.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못 잇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와요? 하지만 저는 그저. 유진은 그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민호 씨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매일 가게 운영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성실함과 진정성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민호는 유진이 자신의 일기장을 봤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그런 자신의 모습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진 씨,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진심이에요. 기업가 정신은 화려한 사무실이나 높은 학벌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오는 거죠. 유진의 말에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를 과소평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봐요. 할머니의 전통 레시피를 기반으로 현대적인 만두 브랜드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처럼 정성과 진심은 그대로 담되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 수 있게요. 민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도 오랫동안 비슷한 꿈을 꿔왔습니다. 어머니의 만두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자신감이 부족해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지요.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어머니가 그때 방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그렇게 오래 생각해? 당연히 해야지. 두 사람은 놀라서 돌아보았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다 들었다. 이 할미는 귀가 아직 멀쩡해. 유진이 말이 맞아. 우리 만두는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 할머니는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우리 만두의 가치를 알아봐 주니 고맙구나. 내 평생 빚은 만두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니?
유진은 감동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는 유진과 민호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이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을 거야. 민호는 성실하고 유진이는 지혜롭잖니. 완벽한 조합이지. 할머니의 말에 민호와 유진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의 눈에는 이제 망설임 대신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유진 씨, 정말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유진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호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민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유진과 민호는 순자 할머니 손만두 브랜드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경영 노하우를, 민호는 만두에 대한 전문 지식을 모았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밤늦게까지 사업 계획을 세우고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이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젊은 층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유진이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어머니의 전통 레시피는 그대로 유지하되 젊은 세대가 좋아할 만한 새로운 만두 메뉴도 개발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치즈크림 만두나 디저트 만두 같은. 유진은 민호의 아이디어에 눈을 빛냈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잖아요.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자신과 유진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유진을 바라볼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생각했고 그녀의 옆에 설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단정지었습니다. 유진 씨는 대단해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마케팅 전략을 떠올리시고. 민호는 언제나 유진을 칭찬했지만 정작 자신의 공헌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넘겼습니다. 유진은 그런 민호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알아주길 바랐지요. 순자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새로운 만두 레시피 개발에 참여하며 젊은 두 사람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쫄깃해진단다. 60년 만두 인생의 비결이지. 할머니의 지혜와 두 사람의 열정이 만나 순자 할머니 손만두는 점점 더 특별한 브랜드로 거듭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그들은 작은 팝업 스토어를 열어 새로운 만두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전통 만두부터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만두까지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전통의 맛이 느껴지면서도 새롭네요. 손님들의 칭찬이 이어졌고 소셜미디어에서도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진이 만든 순자 할머니의 스토리가 담긴 브랜드 영상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5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정성으로 만두를 빚어온 할머니의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에요. 어느 날 저녁 팝업 스토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민호와 유진은 하루의 성과를 정리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도 대성공이었어요. 특히 할머니의 된장 소스를 활용한 새 메뉴가 인기였어요. 유진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유진 씨 덕분이에요. 유진 씨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함께였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민호 씨의 아이디어가 없었다면 이런 성공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민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칭찬받는 것을 어색해했습니다. 유진 씨,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산책할래요? 오늘 달이 참 예쁘거든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유진은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가요. 두 사람은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달빛이 강물 위에 반짝이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유진은 문득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제 인생이 바뀐 날인데. 유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호 씨, 그날 저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민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는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유진 씨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평범한 얼굴이 어찌나 소중하게 느껴지던지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감정이 더는 억누를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민호 씨, 제가 솔직한 말 한마디 해도 될까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을 사랑한다고요. 처음에는 그저 고마움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 특별한 감정이 자라났어요. 당신의 성실함, 따뜻함,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을 사랑해요. 민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고 눈에는 믿기지 않는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진 씨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그저 만두집 아들일 뿐이고 유진은 그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해요. 민호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진실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유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열어 작은 반지를 꺼냈습니다. 만두 모양으로 디자인된 특별한 반지였습니다. 민호 씨, 제 남편이 되어주세요. 당신과 함께 이 브랜드를 키워나가고 당신과 함께 인생을 살고 싶어요. 민호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한 방울, 두 방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유진 씨, 제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결국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유진 씨 같은 분에게. 유진은 그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너무나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는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민호는 한참을 진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열하며 유진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과소평가했던 모든 순간들, 유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자책의 시간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도 유진 씨를 사랑해요. 처음부터, 그날 밤부터. 하지만 감히 말할 수 없었어요. 마침내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결혼하고 싶어요. 유진 씨의 남편이 되고 싶어요. 비록 부족하지만 평생 유진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유진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민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눈물을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입술이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의 첫 키스는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 같았지요. 유진과 민호의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손수 만든 특별한 홀레 만두를 준비했고 유진의 회사 직원들과 시장 상인들이 모두 참석해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유진이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너희 덕분에 내 만두가 이렇게 유명해지다니. 그리고 우리 민호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기쁘구나. 결혼 후에도 유진과 민호는 함께 순자 할머니 손만두 브랜드를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업의 성공만을 추구하지 않고 전통 음식의 가치를 알리고 소외된 노인 장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민호는 유진의 사랑과 지지 속에서 점점 더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자신의 강점을 살려 브랜드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유진은 그런 민호의 성장을 보며 더욱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2년 후 유진은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귀여운 딸아이의 이름은 순진으로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 순자와 유진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온 것이었지요. 우리 순진이도 나중에 어머님처럼 만두를 잘 빚었으면 좋겠어요. 유진이 아기를 안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딸의 작은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딸은 할머니의 정성과 엄마의 지혜를 모두 물려받을 테니까요. 순자 할머니는 손녀를 바라보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유진과 민호의 사랑 이야기는 한강대교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서로의 손을 잡아준 두 사람은 이제 인생의 파트너가 되어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날 한강대교 난간 위에서 내 손을 잡아준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내 인생을 구해준 사람에게 청혼하고 그의 오열을 보며 내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정유진의 일기 중에서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유진과 민호, 그리고 순자 할머니와 작은 순진이가 만들어가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한 그릇의 만두에 담긴 정성처럼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고 풍요로워질 테니까요.